안녕하십니까,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일입니다. 코비드 데이터부터 보면 어제보다 테스트 숫자는 한 4,000명 정도 줄었는데 신규 확진자 숫자는 되려 늘어서 1,419명이 나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숫자나 중환자 숫자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10명이 코로나로 인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방금 전에 헤럴드 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다니엘이 내세운 팬데믹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사태가 12월 15일까지고요. 16일부터는 이 새로운 팬데믹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방역사항을 지키게 됩니다. 조만간에 어떤 방역 지침이 변동이 있는지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한편 어제 빅토리아주 의회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심사가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20몇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회의가 마무리되었었고요. 야당 측에서는 각 항마다 수정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승인을 요구했는데 다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통과를 위한 딱 한 표, 그 한 표 확보를 위해서 6개의 항이 변경되었었는데 그거만 채택이 되고 그렇게 회의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요거는 오늘 이제 하원으로 갔다가 하원에서 다시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다시 상원으로 돌아와서 결정이 났나 봅니다. 요거 약간의 절차가 있긴 한데 변동 없는 거는 12월 16일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방역 지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법에 지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했던 빅토리아 옴부즈맨에서는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람이 구금 항소 패널을 통해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또 각 정당 간의 의원들 위주로 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팬데믹 명령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한 거는 이전에 비해서 꽤 큰 발전이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또 구금된 사람이 빅토리아 옴부즈맨을 통해서 항의를 해도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태었습니다. 어제 또 그러고 이제 다니엘한테도 질문을 했겠죠, 기자들이. 그랬더니 다니엘이 오미크론 변이가 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백신을 맞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져주겠다고 약속한 소수 야당 소속의 로드 바튼 의원한테 특별히 더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도 반대를 했고 수정안이 제시되었을 때도 반대를 했고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백신도 다 맞았고요. 백신 의무 접종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90% 이상이 맞았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의무 접종을 하기도 하고 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다니엘 의견을 보면 이걸 백신을 맞기 싫어서 법안을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과거 한솥밥을 먹던 그 아담 셔무렉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의 측근으로서 이제 다니엘을 평가하는 거는 지금 이 팬데믹이 방역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 개인의 정치력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누가 봐도 지금 팬데믹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는 진짜 사실인 걸로 저는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미크론 변이 나오고 아마 진짜 좋아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지켜봅시다.
며칠 전부터 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뭐 30도 그냥 넘어가고 있고요. 이럴 때가 되면 사람들은 뭐 오후 좀 늦게라도 바닷가를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제도 제가 그 멘톤 쪽으로 가는 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비가 막 오는데도 이렇게 바닷가 가는 그 차림을 해서 버스에 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속으로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하여튼 물놀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하여튼 관련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닷가 가면 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 모자 쓰고 노란 옷 입은 그 라이프 세이버들 있죠. 라이프 세이빙 빅토리아에서 연간 보고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61명,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까지 34명인데 올해 61명이 익사를 하였답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 집계해서 가장 큰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보도 자료를 보니까 61명 중에 25명이 15세 이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또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은데 25에서 44세 사이 남자가 절대 다수라고 하고요. 그 중에 11명은 술 혹은 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8%, 거의 절반 정도의 숫자는 사망 지역하고 거주 지역이 같은 지역이었다. 우편번호가 동일하였다. 그리고 38% 정도의 사망자는 수영하다가 익사한 게 아니라 물 근처에서 산책하거나 놀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정리하면 술 먹고 물 근처에서 까불락거리지 마라. 그지? 그리고 우리 집 근처니까 내가 다 알아. 뭐 이딴 생각하지 마라. 발 잘못 디디면 그냥 한 방에 간다. 그리고 제가 또 보태고 싶은 게 있는 게 어두울 때 좀 이런 엄한 짓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지난주에 보면요. 그 야라강에서 카약 타다가 뒤집어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알기로 새벽에 그랬고요. 어제야 그제야 그 도클렌즈에서도 젊은 남자애가 그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두울 때 들어갔다가 뭐 찾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객기 부리지 마라, 객기. 그리고 아까 그 애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61명 중에 15세 이하 아이들이 25명인데 요 같은 경우는요,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수영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런 교육을 원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키던 교육을 전혀 못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중 활동에 좀 약해진 거죠. 하여튼 모쪼록 올해 여름에는 바닷가 뭐 빅토리아 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셔도 그 깃발하고 깃발 사이에 거기서만 애들 놀게 하시고 어른도 아무리 수영 잘해도 그 안에서만 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안류라고 하죠. 립에 한번 휩쓸리면 아무리 수영 잘해도 막 갑니다. 여름 휴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부터 그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있죠. 피지가 이 나라가 솔직히 관광 수입 아니면 뭐 먹고 살 방법이 없는 나라인데 그 팬데믹 때문에 지난 20개월 넘게 이 국경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호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국경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시드니하고 멜번에서 비행기가 몇 편이 떴었나 봐요. 뭐 물론 뭐 개나 소나 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백신은 다 맞아야 하고 또 비행기 타기 체크인 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당연히 음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착을 하면 3일 동안 이 격리 아닌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지정한 호텔에서 3일간 머물러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호텔 내에 이제 바나 레스토랑 이런 거 써도 되고 또 그 호텔하고 연결된 데이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버블처럼 해가지고 데이 투어 프로그램 이런 거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흘이 지나면 이제 그런 거 말고 다른 자유로운 프로그램도 해도 되고 호텔 밖으로 나가도 되고 호텔을 변경해도 되겠죠. 이제 피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현재 기준으로 성인들 백신 접종률이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뭐 이 나라는 지금 관광 수입 아니면 뭐
진짜 답이 없기 때문에 오미크론이고 뭐고 간에 그냥 무조건 생각했던 대로 이 문을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걸려 죽으나 지금 돈 없어 굶어 죽으나 거의 비등비등한 문제라고 보이는 거죠. 자, 문제는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죠. 실은 오는 게 문제죠. 지금 뭐 조만간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토리아주로 들어오면 3일간 이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피지 가서 호텔에서 뭐 3일 격리하는 거는 뭐 그래 내가 쉬러 왔지 뭐 힐링 캠프 왔지 이러고 있으면 되지만 호주로 들어와서 집안에 사흘 동안 꼼짝없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오늘 현재 상황이지 솔직히 올 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피지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살아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또 와가지고 14일 격리 뭐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해야 됩니다. 뭐 한편 생각으로는 비행기 값만 비슷하면 피지 가느니 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차라리 한국을 갔다 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어떻게 됐든 자 여름 휴가 계획 잘 만들어 보시고요. 저도 크리스마스 전부터 해가지고 휴가인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피지나 한국 같은 데는 못 가고 뭐 시드니 한번 갔다 올 생각 뭐 그 정도고 뭐 주변 와이너리나 한 바퀴 돌아볼까 뭐 그 정도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휴가 계획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세요. 저도 정보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반장 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화장실 들어갈 때쯤 딱 켜두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심각한 뉴스도 아니고 실은 그죠? 마음 편하게 그냥 듣고 그런 거 보다 이러면 되는 그런 뉴스.